와이프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집 비번을 알려줘서 갑자기 누가 띡띡띡띡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응응. 근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벌컥 들어와가지고 뭐하니 막 이러면 이제 막 혼돈에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네, 안녕하세요.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장현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평소에 형사사건, 이혼사건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매운맛 사연들이나 실제 사건들은 웬만한 건 다 맞다 생각하는데 네이트판에 마라맛 매운 사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이트판 사연들을 한번 유명한 것들 위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 혹시 네이트판 썰 들어본 거 있으세요?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다 보면은 유명한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고부 갈등부터 시작해서 바람핀 사연 뭐 워낙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대기업에서 누가 바람 났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네이트판에 올라오면은 그게 막 퍼다 날라져가지고 인스타 릴스 올라오고 이런 거 네네 보셨구나. 그런 거 이제 뭐 보배드리면서 저격하고 뭐 이런 일들 많이 있던데요. 삼성전자 누구다 막 이러면서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좀 변호사니까 감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법원 기준대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 현실이랑 인터넷 썰 중에 뭐가 더 매콤한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현실 사건들은 진짜 네이트판만 한 정도로 매운맛인 게 전체 사건의 한 1-20% 정도밖에 안 돼요. 네이트판 사건이 생각보다 현실에 많이 일어나. 네이트판은 그 중에서도 진짜 맵고 이제 빡세고 뜨악하는 것들만 유명해지니까 당연히 그걸 현실에서 이기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만한 정도의 사건들이 들어오기는 해요, 실제로. 10개 중에 2개는 그만한 게 와요. 8개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반 불륜. 오늘 매운맛 사연을 중화시켜줄 이 룩스 단백질 쉐이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제가 평소에 사실 이 브랜드 요거트랑 그래놀라를 먹어요. 실제로. 옛날에 컬리나 쿠팡 이런 걸로 시켜서 많이 먹었었는데 저도 요거트 먹어요. 맛있잖아요, 요거트. 맞아요. 여기께 특별히 좀 맛있어요. 특히 맛이 들어가 있는 거. 이번에 협찬 제안을 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보려 합니다. 시리얼 우유 맛 그리고 얘는 흑임자 우유 맛 두 맛을 보내주셨어요. 넣어볼게요. 콘포르츠에 콘칩을 섞은 느낌? 엄청 맛있는 콘 시리얼 맛이고 바삭한 그래놀라 토핑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듬뿍 들어가 있어서 식사 대용으로 먹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비리고 실제로 제가 돈 주고도 사 먹을 정도의 맛은 돼요. 얘는 흑임자 떡이랑 우유를 같이 먹는 맛이고 약간 취향 안 탈 것 같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인 것 같고요. 오트볼 그리고 볶은 현미, 콜라겐 밥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씹을 때마다 식감이 조금씩 다른데 다 바삭거려서 먹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콘시리얼보다 먹는 재미는 얘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이제 완전히 달라서 취향일 것 같고 원래 다이어트 하면 좀 뭔가 씹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건 얘가 훨씬 좋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하자면 어린 친구들은 이걸 더 좋아할 것 같고 성인들은 얘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네. 단백질 원료를 우유 유래 단백질이랑 콜라겐 펩타이드로 채워서 그 물을 넣어도 우유 넣은 것 같은 맛을 내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분리 대두 단백을 사용을 안 하면은 콩 비린 맛이 안 난대요. 그래서 비린 맛이 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타사 것들도 잘못 사면은 막 비리거나 텁텁한 경우가 좀 많아요. 좀 끝맛이 되게 인공적이거나 전혀 없어요 그게. 그냥 우유에 그래놀라 내가 집에서 그냥 만들어 먹는 거랑 거의 맛이 비슷해요. 그 흑임자랑 시리얼 중에 뭐가 더 입맛에 맞으세요? 저는 애기 입맛인지 이게 더 맛있습니다. 조금 더. 근데 어차피 둘 다 나와 있고 둘 다 맛있기 때문에 계속 2개를 먹을 것 같아요. 번갈아 가면서. 얘를 좀 더 자주 시킬 수는 있겠죠. 빨리 떨어져서. 그럼 오늘 룩트 단백질 쉐이크랑 함께 저희 네이트판 매운맛 사연부터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집 홈캠을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인데요. 2024년 12월 26일 글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홈캠을 시어머님이 보고 계셨더라고요. 신랑에게 물어보니 처음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모르면 어머님이 무슨 수로 우리 집 홈캠을 볼 수 있냐고 따지니 결국에는 사실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신랑 말에 의하면 신우가 자기는 엄마에게 애기 보라고 자기 집 홈캠 아이디 비번을 알려줬다고 하면서 오빠도 엄마한테 홈캠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주라고 했대요. 신랑은 그냥 엄마가 애기 보면 좋지 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줬대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최악이다, 최악이야, 진짜. 너무 충격이고 너무 소름 돋아요. 안방이랑 거실까지 다 보신 거예요. 집에는 뭐 애기 혼자 사나요? 자,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비밀 침해 뭐 이런 범죄까지 될 수도 있는데요. 잘못하면. 시어머니께 거의 매일 영상 통화, 사진 보내드리는데 홈캠까지 공유해야 되나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2달 전부터 신랑은 지방으로 발령받아 주말에만 집에 와서 평일에는 애기랑 저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은 심지어 집에도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신랑이 있든 없든 계속 쭉 수시로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내 집에서 감시받고 있는 거였어요. 신랑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 생각이 너무 짧았고 알려주고 나서 잊고 있었다. 미안하다. 이건 100번, 1000번 본인이 잘못한 거라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계속 저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저런 걸 제안하는 신우도 이해 안 되고 신랑은 더 이해 안 되고 시어머니도 싫고 그냥 다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랑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서 이번 주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네요. 홈캠도 다 끊어버리고 키즈노트 비번도 변경했어요. 그냥 싹 다 차단해버리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글이라도 올리네요. 이게 근데 이혼 사유냐라고 물어보면 애매한 정도. 그 정보통신망법상 뭐 비밀 침해죄나 아니면 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뭐 전송했다 뭐 이런 이렇게 사실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홈캠이라는 게 애초에 설치가 돼 있는 거고 받은 사람이 또 가족이고 어머니고 이러면 만약에 고소를 진짜 한다고 해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기관이. 이게 비슷하게 집 비밀번호 알려주는 경우 있는 거 아세요? 이제 이 케이스대로 그대로 대입을 하면 와이프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집 비번을 알려줘서 갑자기 누가 띡띡띡띡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근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벌컥 들어와가지고 뭐하니 막 이러면 이제 막 혼돈에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처럼 만약에 몰래 알려줘서 막 뚫고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막 내가 나갔다 왔더니 집이 막 청소가 돼 있고 막 그럼 그게 이제 주거 침입이 되느냐? 어때요?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그게. 이게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옛날에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불륜을 하는데 불륜을 꼭 그 자기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배우자가 나간 틈을 타서. 그 집으로 데려와서 불륜을 해서 그 안에서 막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그걸 이제 알게 돼서 이 집에 들어왔다는 그런 CCTV나 뭐 관리실 뭐 이런 걸 다 잡아가지고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배우자가 불륜 피해자인.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는 그걸 처벌을 했어요. 왜냐면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의 동의를 받고 같이 들어간 거니까 주거 침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걸 당연히 허락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불륜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공동 거주자 중 1인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된다라고 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5년쯤 전에 뒤집혔어요. 왜요? 지나치게 가혹하다. 왜냐면 직접 데리고 들어온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있고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니 넌 같이 들어가자는 내 내연 불륜하는 사람이 들어오라 해서 들어간 건데 이게 무슨 주거 침입이냐 이게 계속 나오니까 공동거주자 1인의 의사에 반하였을 것이다 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도 주거 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바뀌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사연이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막 들어와 들락날락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 한쪽이 알려줬으면. 여튼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막 들어오든 홈캠을 공유하든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기분 많이 나쁠 것 같고 짜증 많이 나서 어지간하게 사과하고서는 안 풀릴 것 같아요, 마음이. 남자가 느끼는 감정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놀라고 뭐라고 몇 번 하고 아 이거 뭐 다 보신 거 아니야? 약간 이러고 좀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자들에 비해서.
아닌가요, 감독님? 동의하십니까? 처음에야 기분 나빠하는데 점점 적응해. 네, 시간 지나면 그냥 뭐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그 기분 나빠하는 포인트가 좀 다른데 여성들 아내들한테는 진짜 그 많이 화가 날 수 있는 지점 같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시가나 친가에서 막 집에 너무 많이 개입해서 이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온 적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걸로 이혼까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케이스는 그 진짜 양가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좀 심해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3일에 한 번 전화를 하지 않으면 4일 차에 무조건 전화가 계속 오고 남편한테 화를 내요. 네 아내는 어디서 그런 애를 데려왔냐 이러면서. 남편이랑도 그렇게 자주 통화를 했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이니까 뭐라고 안 하죠. 연락을 하든 안 하든. 근데 며느리는 해야 된다 이거죠.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랑 전화를 해도 사실 이게 지금 억지로 전화하는 거잖아요.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야. 남편이랑 같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그럼 이제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말도 걸고 좀 셋이서 얘기하면 화기애애하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현명하게 해결해냈구나 이랬는데 또 나중에 다시 연락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아들이 있을 때 전화하지 말고 네가 직접 1:1로 전화해라. 왜? 그건 또 무슨 일이야?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시집살이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이 고부 갈등이 첫 번째로는 양가 부모님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지나치게 비정상일 때 문제가 되고 두 번째가 가운데에 있는 자식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완충지대를. 그거를 친자식인 사람이 포지션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힘들어하면은 아유 뭐 몇 번 하시다 마실 거야. 엄마가 원래 그러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계속 속이 터질 거 아니에요. 이제 와이프는. 뭐 해서 어르신들이 좀 좋으신 분들이거나 자식이 자기 배우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둘 다 안 되면 이혼을 하더라. 첫 번째 사연의 결론은 홈캠은 이제 손주에 대해서 얘를 이제 보호하거나 예쁘니까 보려고 하는 거지 며느리 CCTV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뭐 효도하려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효도보다 배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걸 좀 잊지 않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결론 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의 제목은 언니가 강아지 수술비 빌려달라는데 어케해. 언니가 결혼 전부터 키우던 강아지를 결혼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형부랑 키우고 있어. 근데 최근에 형부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했나 봐. 언니랑 맞벌이 하는데도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빚도 있고 지금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형편이래.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빚 갚고 하면 돈이 안 남는 정도? 그런데 하필 이럴 때 강아지가 아픈가 봐. 수술비 조금만 빌려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 나는 전업이고 남편이 월 초에 생활비를 입금해 주는데 좀 넉넉히 주는 편이라 남는 돈으로 재테크도 좀 하고 여윳돈이 있긴 해. 강아지 수술비가 몇백만 원 할 텐데 그 정도는 줄 수 있나 보네요. 그래도 남편이랑 상의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남편 성격상 반대할 것 같고 몰래 빌려주자니 양심에 찔려. 언니한테 못 받을 각오하고 빌려줘야 되는데 신랑이랑 상의하면 기간을 정해서 갚는 거 확실히 하고 빌려주라 할 것 같아. 그렇겠죠? 근데 언니 형편으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빚쟁이처럼 쪼기도 그렇고 남편이 돈에 칼 같은 편이라 남편 생각하면 그냥 안 빌려주는 게 속 편할 것 같은데 그러기엔 나도 너무 예뻐했던 강아지라. 아이고. 남편이 돈 어디다가 썼는지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빌려주면 안 되겠지? 안 하고 빌려주면 안 되죠, 당연히. 전업이라고 돈을 안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공동 가계경제에 쓰라고 주는 거고 믿고 주는 건데 그리고 왜 말을 안 하겠어요? 믿으니까 간섭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신하면 안 되는 거죠. 친정 부모님은 본인들 노후에 쓰려고 돈 버시고 있어서 언니가 부모님에게 돈 빌리기에는 미안한가 봐. 근데 내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건 돈 나가는 것보다 남편이랑 상의했을 때 혹시라도 남편이 우리 친정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할까 봐 얼마나 못 살길래 몇백도 없나? 남편이 이런 생각할까봐 이게 너무 신경 쓰여. 아무리 부부지간이어도 돈 문제가 껴있으면 정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현명하게 말할 수 있을지 고민이 돼. 수술비 다 합쳐 400 가까이라는데 나는 내가 300 정도 도와주고 싶어. 갚는 날짜는 따로 안 정하고 형편되면 갚는 걸로 해서 친구들은 300 정도면 남편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난 성격상 그게 안 되고 남편이 진짜 돈에 얄짤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못하겠어.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래? 진짜 현실에서 고민될 수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0이라는 그 숫자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크면서도 작으면서도 작으면서도 크고. 그쵸. 한 800이면 진짜 큰데. 800이면 바로 말아야 되는데 300은 일단 숨기면 안 돼요. 이게 300만 원이 뭐 적은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숨길 수 있다는 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관계를 많이 무너뜨리고 믿음을.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무조건. 정말 뭐 여유롭게 또 받는다고도 하고 하니까 내가 너무 예뻐했던 강아지 수술비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한 절반 정도만 빌려주고 싶은데 못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이번에 그냥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하고 이거 200만 원 언니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렇게 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오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시원하게 다 까고 얘기하는 게 어떨까. 근데 안 빌려줄 거 빌려주지 말라고 할 것 같아. 왜냐면 남편이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내가 쓰는 용돈이나 이런 거를 그럼 내가 몇 달 동안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껴서 내가 모을 테니까 여기서 줄 수 있게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야죠. 내가 돈 차라리 안 쓸게라고 네.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남편이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뭐 안 된다고 한 사람은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안 된다. 그러면 얼마까지는 말 안 하고 써도 돼요? 뭐 30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나오면 문제 없죠, 솔직히. 50만 원 가지고 뭐 믿음이 깨어졌다 막 이런 경우도 아니고 매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보통 소득의 생활비의 한 10% 20%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 정도 지출이야 뭐 한 달에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지만 아예 가계 경제랑 무관한 거를 300만 원씩 한다는 건 300만 원이면 보통 한 가구의 생활비잖아요, 한 달. 그거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거고. 여기 보면 여자가 그 네. 남는 돈으로 재테크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남편이 준 생활비로 재테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네.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 그거는 그래서 가계 공동 경제의 돈이죠. 그러면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언니한테. 그거는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남편은 그걸로 주식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이 이 정도의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좀 더 커졌구나라고 믿고 있는데 그걸 홀라당 갑자기 분할 매도 이런 다음에 싹 써버리면은 이 300 어디 갔냐? 그건 남편이 주는 돈이랑 똑같은 돈이죠. 남편이 준 돈을 불렸으면 그건 모두의 돈인 거구나. 남편이 준 돈으로 같이 알뜰살뜰 모아야 되는 돈을 자기 사정으로 돈을 뺄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시죠. 그 다음 사연은 경제권 안 합칠 거면 결혼 왜 하는 거임? 이분 화가 나셨네요, 제목부터. 경제권을 안 합쳐주나 봐요, 배우자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화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결혼해서도 돈 안 합치고 따로따로 관리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부부의 의미가 경제 공동체라 생각하는데 그럼 그분들에게 결혼의 의미가 뭘까요? 육아 공동체? 근데 그럼 딩크인데 경제권 따로인 부부도 있나요? 그런 분들은 결혼을 왜 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부부는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부부 가계 경제는 별산이 원칙이에요. 경제 공동체라는 건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그냥. 그 맞벌이 부부인데 각자 자기 내 소비도 내 소비, 내 소득은 내 소득 이런 식으로 각자 쓰는 사람도 있고 데이트 통장 쓰듯이 부부 공동 통장 만들어서 반 이렇게 넣어가지고 공동 자금 만들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게 경제 공동체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뭔데? 이상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상한 관념 속에서 화가 나 있는 사람이다. 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네 돈. 이런 걸 저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구분을 안 할 거면 그럼 나중에 결혼할 때 뭐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5대5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최태원 노소영 관장님 케이스만 봐도 7대3이었잖아요. 특유재산으로 빠지는 것들은 쫙쫙 빠지고 애초에 특유재산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라고 할 거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없다. 결혼은 그런 구성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합의를 해서 뭐 아내에게 다 주기로 하는 것도 그들의 자유다. 네. 그러면은 합쳤을 때 장점과 단점. 사실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 다 뭐 소비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경제관이 비슷하면 그걸 뭐 하나로 합치든 누가 관리를 하든 뭐 내가 관리를 한다고 돈이 2배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공동 목표를 설정해서 뭐 집이나 저축 이런 것들을 하기가 더 쉽겠죠. 계획이 명확해지고. 여기 이제 댓글 중에 네. 찬반이 진짜 많이 달린 댓글이 뭐냐면 재산 친정으로 빼돌릴까봐 경제권 안 합치는 거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각자 관리한다. 이거 이상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쌍하죠, 그냥. 안타깝죠. 그런 사람이랑 왜 결혼을 했을까,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원칙 같은 거 정해놓은 건 없어요. 제 말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가 막 한쪽에 몰빵해줘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아니 결혼을 해서 집안의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소파를 무조건 1.5m 이상을 둬야 될 것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인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왜 하셨을까 그분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궁금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반반 결혼에 대해서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 반반 결혼의 근데 그게 최후가 가능해요? 뭐가요? 반반 결혼이 가능한가요? 일단 가능하진 않아요. 서로 소득이 완전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서로 합의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아, 너 반, 나 반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반반 결혼이 정확히 무슨 심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제 솔직한 입장은 삶이 팍팍해지니까 이제 나 반, 너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게 소득 수준도 다르고 집안 여유 자금도 다르고 모은 돈도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거잖아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근데 이걸 애초에 어떻게 반반 결혼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되게 유명한 카톡 그 뭐지 문자가 있어요. 제가 저 이거 봤어요. 저 이거 봤어요. 이거 아세요? 네, 이거 알아요. 오른쪽이 남자고 왼쪽이 여자네요. 남자가 집 살 때 반반, 결혼 비용도 반반, 생활비도 반반, 집안일도 반반, 육아도 같이 한다. 집 살 때나 생활비 반반으로 하자는 거는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제안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따로 들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당사자들끼리 좋고 하면은. 문제는 이 반반 결혼이란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반으로 못 나누는 것들이 많아요. 매우. 환경마다 상황마다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애초에 반반이 될 수 없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를 반반으로 나누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거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앵무새 마냥 계속 사랑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같이 살고 싶고 이 사람 닮은 아이를 낳고 싶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그냥 해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좀 전혀 서로를 사랑하는 느낌이 아니고 이 결혼 전에 이런 했으면은 그대로 못 지켰을 경우에 나중에 돈을 물어내야 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그냥 무효라고 봅니다, 보통. 두 가지 법리로 그걸 제한을 해요, 법원이. 당사자들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 무조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생활비를 50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만약 결혼해서 한 달이라도 이걸 지키지 못할 시에 자기의 콩팥을 팔아 가지고 신체 기증한 다음에 그걸 판 돈을 나한테 준다.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해 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500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판사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아, 콩팥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법원이 이거는 사회의 이 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한다. 애초에 생활비란 것들은 이제 부부 가정에서 결정될 만한 가계 경제에 너무 내밀한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조건을 어떻게 걸어서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103조 민법 103조의 공서양속 위반이라고 무효라고 그냥 보거나 이런 이상한 약속을 부부들 당사자들끼리 하더라도 법원이 브레이크를 건다. 저희가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당이 떨어져서 하나 더 먹고 가겠습니다. 물 조금 넣으니까 엄청 진하네요.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체중 조절용 조절식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쉐이크들을 고르실 때 이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랑 기타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이랑 다른데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게 단순히 그냥 단백질만 넣은 게 아니라 필요한 영양 성분, 식사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제가 여기 보면은 비타민 A, B1, B2, 나이아신, B6, 철분, 칼슘, 아연 이런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배합이 되어 있어요. 체중 조절이 필요할 때 이걸로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들만 이렇게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라고 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을 볼 텐데요. 중증 지적 장애인 친척들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사촌 새언니. 친척들 때문에도 이혼을 하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제 형제 자매 중에 중증 지적 장애인이 몇 명 있는데 사촌 오빠의 와이프가
사촌 오빠가 결혼 전에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안 알렸다며 사기 결혼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걱정 부부랑 좀 비슷하네요. 고의적으로 안 알렸다고 하는 것까지 똑같네요. 사촌 오빠랑 이모부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친형제자매도 아니고 사촌이 아픈 걸 안 밝힌 게 왜 문제가 되냐라는 입장이신데, 그 새언니는 사촌이면 매우 가까운 혈연이다. 사촌 오빠랑 이모 유전자에도 결손이 있을지 모른다. 자식 낳았는데 제 동생처럼 지적 장애인이면 어쩔 거냐면 난리를 심하게 쳤다고 합니다. 엄마가 쉬쉬하면서 얼버무리긴 했는데 경찰이 올 정도였던 걸로 보여요. 경찰이 왔다. 최근에 외할머니 생신기념으로 가족들 다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사촌 오빠 결혼식에는 동생들을 안 데려갔다가 이번에는 오랜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뵙자고 데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촌 오빠 와이프분이 제 동생들을 처음 본 거고요. 식사 끝나고 다른 방에서 사촌 오빠 부부가 이 문제로 싸웠고 결국 모든 가족이 듣게 됐다고 합니다. 새언니는 온 가족이 작정하고 속인 거라면서 저희 부모님까지 고소를 할 거라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엄마는 이 일로 크게 상처받으셔서 원래 앓던 우울증이 더 심해지신 상태고 아빠도 내색은 안 하시지만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혼 사유가 안 돼요. 이거는 오히려 이 여자분이 과민 반응하고 혼인을 파탄내는 걸 수 있어서 이 사람이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혼 사유까지 된다 라고 하려면 본인의 것이어야 돼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장애, 아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불러요. 이건 명백한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표현을 쓰고 있냐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 50년도 넘은 판례예요. 사촌 오빠가 본인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다거나 본인이 아이가 있다거나 본인이 뭐 성범죄 처벌 전과자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본인이 뭐 수억 원대 빚이 있다거나 다 이혼소송 캠프에 나왔던 사연들이랑 비슷하네요.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사기 결혼 이런 것들이 되고 사기죄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되는데 사촌들의 장애 유무는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결혼할 때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형제 자매부터는 이혼 사유가 애매해요. 형제 자매는 사촌이다. 그럼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또 여기 부모님, 사연자 부모님도 고소할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럼 안 되겠네요? 당연히 안 되죠. 아무도 고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단 고의적으로 안 알렸다 이런 것도 그 공통적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증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의뢰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분 나쁜 거랑 법률적으로 불법인 거랑 달라요. 그걸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연 좀 슬프던데. 이혼 후 전처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도저히 못 살겠어서 최근 이혼을 결심한 여자입니다. 이혼은 그냥 하나 하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첫째가 제 친딸이 아닙니다. 첫째 딸은 남편이 고등학생 때 사고를 쳐서 낳은 아이입니다. 아이 엄마는 산후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했고 현재는 정신과에 입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저랑 남편은 20대 초에 처음 만났고요. 당시 첫째 딸아이는 3살이었습니다. 아이가 귀여워서 제 친딸처럼 키웠어요. 이혼을 할 거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면 전부 저에게 오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린가 봐요, 아직도. 둘째 딸은 제 친딸이니 데려가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전처의 자식을 왜 데려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혼자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남의 자식이라니 넌 아빠 따라가라 그러는데 아직 자신이 전처 자식인 걸 몰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친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는 왜 동생만 데려가냐고 떼를 쓰고 시댁에서 은근히 키운 종으로 제가 데려가라는 식이에요. 그럴 마음 전혀 없고요. 그래도 애한테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덜 상처받을까요? 자, 일단 쉽지 않은데 진짜 정말 근데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들이 면담 때 나오기도 하고요. 이혼 상담을 할 때. 몰라요, 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경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중학생 때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사연은 이제 아직 얘기를 못 했나 보죠. 기본적으로 친모 친자 관계가 아니고 입양을 할 수가 있어요. 입양을 하면 법률상 이제 부모 자식처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부양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이분 말씀을 듣고 뭐 제가 이분한테 아니다 당신이 데려가서 길러야 된다 이렇게 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큰아이는 아빠랑 살아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이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이혼을 하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고 어린 나이에 어떤 아늑한 보금자리와 엄마 아빠라는 환경에서 갑자기 엄마가 사라져 버린다.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고 적응하기가 어려울 텐데 뭐 이분 면접 교섭 이런 것도 안 갈 거 아니에요.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엄마가 그냥 영원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다 갑자기 나는 네 엄마가 아니었단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애가 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우울증이 와서 막 어떤 인격 형성에 장애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아빠의 입장이라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상황이 많이 변했어. 바뀐 거야, 상황이. 뭐 힘들겠지만 좀 이해해 줘.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냥 넘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나이일 거기 때문에. 큰 상처를 너무 한번 세게 받아버리면 애 그 인격에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면 이제 평생 뭔가 막 상처와 일그러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수가 있어서 어린 나이에 이런 트라우마를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그 너무 제가 변호사스러운 얘기지만 전문가들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이때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로 말을 해줘야 될지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전문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바라기 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그 성범죄 피해를 입으시면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DNA 채취 같은 걸 하거든요. 거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거기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만 하는 데가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들도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한테 당연히 필요한 게 정신적인 치료 상담사, 테라피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톤으로 조금씩 이렇게 오픈을 하면 가장 아이에게 충격이 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예. 오늘 그래서 레전드 썰 쭉 읽어보셨는데 어떠세요? 그 실제 사연이 더 센 것 같은지 이 네이트판 사연이 더 센 것 같은지. 네이트판 사연이 실제 사연 중에 좀 센 편 정도인 것 같고요. 더 호러하고 드라마틱한 사연들도 실제 현실에 많습니다. 제가 뭐 의뢰인 보호를 위해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근데 진짜 하나같이 다 쉽지 않아요. 뭔가 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최대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뭐 현자도 아니고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을 최대한 안내드리려고 해봤는데 참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잘 해결되셨으려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누구신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매운맛 네이트판 사연을 룩투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서 최대 할인가로 구매 가능한 링크도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신상맛 두 종이 정말 맛있고 신상맛 포함해서 원하는 맛으로 골라 담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자 댓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삶이 힘들고 매울 때 한 끼라도 달달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